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네, 잠시 후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오동통한 오동통면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럭키 주가 1, 20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하며 역대 2위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이날 급락세에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휴력 정지가 잇따라 오졌으며 각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32.09포인트 내린 6023.66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역대 2위의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1위는 지난달 23일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355.48포인트 내린 6400.27로 개장해서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5992.91까지 밀리며 6천선을 밑돌았으며 하락폭을 속도 반납하며 6,000피를 되찾은 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8일쯤 장중 사상 최초 코스피 9,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축불을 든 지 27건에 만에 다시 역전선을 미어받고 있는 셈이며 이날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지난달 19일쯤 기록한 정고점에서 약 36%나 내린 수준입니다. 급락장에 9시쯤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됐으나 낙폭은 이후에도 확대되는 모습이었으며 오전 10시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그러면서도 한국형 공포지수 분위는 코스피 200 변동
유동성 지수는 7거래 만에 반등해서 80선을 넘었었으며 V코스피는 전날보다 7.58%나 급등해 83.4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4조 넘게 팔았고 개인은 반대로 4조 원대로 샀으며 잔마감 시점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 9,914억 원 순매도 짓게 됐으며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순매도인 가운데 세 거래 연속 순매도 행진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4조 3,273억 원으로 순매수를 지속했으며 기간도 6,331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서밋시장에서도 5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하락했으며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에 ASML이 5.8%나 급락했으며 엔비디아,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이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3%나 내린 가운데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역시 7.47%나 급락했습니다. 전날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며 한 미래에셋증권 상무가 시장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높은 기술 장벽으로 평가받는 노광 공정의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라는 공정 장비까지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변화도 중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가 부각되어 인공지능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차익 실현 메모리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세를 따라 하강하는 모습이었으며 내일쯤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랍등 점도 경계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22만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0%를 훌쩍 넘는 하락률은 삼성전자 역대 하락률 중 4위를 기록했고 지난 2008년 10월 24일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 하락률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달 19일쯤 정고점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42% 넘게 조정을 받은 셈이며 하이닉스도 155만원까지 미끄러졌으며 지난달 세운 사상 최고가하고 300만원에 바짝 다가갔으나 현재는 그에 비해 48% 이상 내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달 중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앉았으며 한 키움증권 연구원이 중국 기업의 DUV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구체적 기업 이름이나 성능, 양산 일정 등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미 반도체주의 네더티브가 훼손된 상태에서 이 같은 뉴스조차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고 분석했으며 연쇄 조정을 맞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면역력 자체가 약해진 측면이 크다면서도 밸류에이션 등 기술적 지표들은 모두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DS투자증권연구원도 이날 시장을 누르는 재료는 중국의 자체 노광장비 개발과 이난의 국지전 그리고 급기야 표면화된 금리 인상 논의로 요약됐다면서 또 새 요인을 뜯어보면은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것을 추가 악재가 아닌 국면 전환의 신호로 읽는다며 코스피는 이날 처음으로 저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등 두 자릿수로 급락했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당수가 하락 마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만 강세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제조, 의료정밀기기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이를 비롯한 코스피 내 모든 업종이 내렸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59.02포인트 내린 705.85로 장을 종료했으며 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697.45로 내려앉으며 작년 4월 16일 이후 1년 석 달 만에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급락세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중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으며 정오쯤 서킷 브레이커가 이어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간이 홀로 1,34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4억 원과 82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 전날 오름세 보인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이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에만 30% 가까이 급락하며 상반기 세웠던 역대급 기록들이 줄줄이 무너졌으며 100%대를 장악하던 연강상진율도 50% 밑으로 떨어지며 대만 증시보다도 낮아졌고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2천조 원이나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0.84% 폭락해 역대 네 번째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19일 장중 고점 대비 무려 35.8%나 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4조 9,663억 원 넘게 내다 팔며 역대 12번째로 큰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는데 코스닥도 7.72%나 내리며 올해 들어서 네 번째 하락률을 나타냈고 지난 4월 27일 장중 고점 대비 42% 내렸습니다. 한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해 상장 지수 펀드를 포함한 주식시장 내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하루의 양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동시에 발동은 3월 4일과 지난달 8일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CB 발동 전에는 5분간 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각각 발동됐으며 코스피의 경우 매수 사이드카와 합치면은 올해는 무려 42번째, 코스닥은 26번째 달합니다.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은 코스피는 이달 들어 28.24%나 하락했으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해서 시장에 크게 충격받았던 3월보다 하락률이 훨씬 큽니다. 코스피는 1월쯤 23.97%, 2월은 19.52% 올랐고 3월에 내렸다가 4월엔 25.04% 반등했는데 7,000피와 8,000피를 연달아 돌파한 5월에는 26.68%, 또 6월에는 3.56%를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강상진율은 지난달 말까지 상반기 101.14%를 기록했으나 이날 연이은 하락이 더해지면서 42.94%로 내려갔으며 주요급 증시 정보력 제공항은 이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은 코스피 50등 대형주 지수를 제외하고 대표 지수만 고려했을 때 연강 상승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 가권 지수가 코스피를 2위로 밀어내고 수익률 1위 자리에 올랐으며 한때 7,500조 원이 육박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4,000조 원대로 떨어졌으며 이날 코스피 시총은 4,958조 5,071억 원을 기록해 4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지난달 22일쯤 7,449조 5,927억 원을 기록하여 사상 7일치를 찍은 뒤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 이날 13일부터 5,000조 원대에 머물렀으며 코스피를 따라 코스닥도 크게 내리며 양시장 합산 국내 증시 시총도 5,348조 6,316억 원을 나타냈으며 지난달 22일쯤 7,993조 3,961원까지 불어났지만 8,000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코스피 투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날 각각 13%와 14% 넘게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쯤 장중 고점 대비 42%, 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고점 대비 48% 내린 수준으로 기록했으며 특히 삼성전자 시총은 크게 쪼그라들어 이날 1조 달러에서 이탈했으며 삼성전자 시총은 이날로 1286조 1812억 원을 기록해 오후 4시쯤 달러 원 환율을 적용하면은 8,8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전 세계 시총 순위도 내려앉았으며 미국 시총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 마켓캡닷컴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15위를 기록한 것이며 삼성전자 주당 가격과 시총이 시차로 덜 반영될 점을 감안하면은 최종 반영 시 16위인 JP 모건 체이스의 15위 다리를 내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쯤 메타를 제치고 10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있으며 하이닉스는 19위에 머무르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연구원이 올해 메모리 업체의 연간 주가 등락률을 보면 샌디스크가 363.4%, 키옥시아가 327.6%, 마이크론이 185.4%였고 하이닉스가 133.3%, 삼성전자는 71.5%라고 분석한 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발행 등 재평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대비 언더퍼폼하며 극심한 저평가 부근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7건일 만에 반등하여 80선을 넘어졌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V 코스피는 전장 대비 7.58%나 급등한 83.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83.65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V 코스피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V 코스피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장중 83.58까지 치솟은 뒤 한동안 서며 지난달 9일쯤 90선을 넘어섰고 같은 달 29일에는 97.99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락 전환해서 지난 20일 이후 전날까지 6건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나 이 같은 하락세에 지난 24일쯤 80선 아래로 밀어난 뒤 70선에서 움직여왔으나 이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휘청이며 국내 증시가 일찍 급락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4% 폭락한 6023.66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 지수도 7.72%나 내린 705.85에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장의 이날 오전쯤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휘락 정지가 잇따라 발동됐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점이 매도세를 자극한 영향이며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서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글로벌 경쟁 심한 우려가 번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3%나 하락했으며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역시 7.47%나 급락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13.39%나 폭락해 22만원대로 내려섰고 하이닉스도 14.65%나 추락하여 155만원으로 밀어났습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 하락률은 역대 4번째로 컸고 하이닉스의 하락률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급락세는 펀더멘털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중이며 한 키움증권 연구원이 연쇄 조정을 맞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명령력 자체가 약해졌는데도 주가가 하락일수록 심리적으로 악재만 더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으나 자금의 폭락은 다분히 과다한 성격이 짙다며 아직 실적 등 펀더멘털의 현실적인 둔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밸류에이션, RSI 등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도 내년은 반도체 역사상 공급 보조 현상이 가장 극심한 시기가 될 것이며 메모리 업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과다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한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을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으며 이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반도체주의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내일쯤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되며 모레는 삼성전자 2분기 화적 실적이 공개되는데 이번 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한 연구원도 내일부터 예정된 주조주들의 실적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열대야와 폭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늘 밤도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에 시달리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5에서 26도에 달하며 내일 낮 최고 기온도 32에서 37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6에서 34, 인천 26에서 32, 대구 25에서 37, 울산 26에서 36, 부산은 26에서 35입니다. 현재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경남, 양산, 의령, 창녕엔 중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주의보는 161개 구역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극심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니 유의해야 하며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는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더 뜨거워지는 뒤 불어드는 영향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수준 더위가 이어지며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내일 경기와 충남, 부산, 울산, 경남의 오존 농도가 오후쯤 나쁜 수준으로 짙으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55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부터 단일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제조기가 시작하며 해안 저지대에서는 심수 등의 피해가 없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검은 화유로 부러지는 만큼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 약하시는 분들은 매도도 하지 말고 매수도 하지 않은큼 이런 자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내일은 매수세에 대한 선심으로 이끌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또 실적 발표 때문에 많이 상승할지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락했으나 내일은 또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이니까요. 내일 증권 결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럭키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럭키도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